이번 주에는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음 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로 다음 주에는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네. 너 얼마나 끄는 거야, 도대체 이거를. 진짜. 이게 이렇게 끌만한 일이 아닌데 왜 끄냐 그래서 오직한 변호사들도 다 지금 길에 나섰어요. 이렇게 질질 끄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그러면서. 네. 아무튼 현재는 한독수를 먼저 정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10중 8구 풀어주려고 그렇죠. 한독수를 먼저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대통령 관련한 탄핵안을 가장 먼저 심의한다고 지들 입으로 그래놓고 그러게. 나중에 와서는 절차상의 순서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검사 그리고 법무장관 그리고 여기 총리 그다음에 윤석열 요 순서대로 해갖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에도 흠결을 내지 않기 위한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좋게 평가도 해주고 싶습니다만 못한다. 어찌됐거나 이게 이렇게 길어질 일인가 못한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기사부터 정리를 하고 한독수를 풀어주는 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독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24일 오전 10시로 결정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안에는 5가지 사유가 포함이 됐어요.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 한동훈 한독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민주당은 헌재가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번호가 아마 윤석열이 더 네. 앞이거든요. 먼저죠. 한 번 앞이죠. 근데 어떻게 한독수를 먼저 하지? 이미 짜증. 한독수를 처리를 하더라도 아마도 지금 대다수는 기각, 그러니까 한독수를 총리에 복귀시키는 걸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한독수를 기각시켜가지고 총리 자리에 다시 복귀를 시켜놓고 그러면 안정이 될 것이다. 그 안정이 된 상황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최상목이가 지금 헌재가 그 재판관 9번째 재판관 임명해라라고 했는데 마은혁 재판관. 그걸 안 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헌재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못 자르는 이유가 얘를 잘라버리면 그 다음 사람을 이주호를 올리는 것도 마땅치 않은 데다가 지금 얘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꼴사납긴 하지만 아예 국정 공백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앞서서 한독수와 관련돼서 탄핵안에 5가지 사유 중에 그게 있어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3명에 대해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임명하는 거를. 근데 최상목에 대해서 임명해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너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3명을 임명 안 한 한독수를 다시 총리로 복귀시켜 준다고? 그래서 한덕수가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일단은 헌법재판관 임명할 것 같고요. 지금 새롭게 올라가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발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건 상설특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사 임명에 대한 동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요것도 질질 끌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헌법재판관 9번째 헌법재판관은 그때는 3명이었지만 지금 1명 남아있는 거고 헌재가 임명해라라는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한덕수는 이걸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동시에 최상목은 자진 사퇴를 하려고 하겠지만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탄핵 내지는 고소 고발로 해갖고 지금까지 해왔던 짓거리들을 못하게끔 막아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왜 한덕수가 그러면 최상목보다는 낫느냐. 아이씨. 아니, 낫기는 뭐가 나아요. 둘이 비교하면.
이게 무슨. 도끼 개끼인데. 근데 아무튼 최악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다 그 생각이었는데 아니야. 최악 오브 최악이었어요. 한덕수 근데- 부인은 아직 있잖아요. 최하영 씨. 네, 그래서 주스를 지금 좋아하신다는. 지금 이제 한덕수도 자기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됐거나 윤석열 탄핵이 이어지게 되면 대선 지휘를 해야 될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당에 있는 인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최소한 한덕수는 그에 대한 업무와 책임은 해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아마도 기각을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바로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에 대한 어떤 그 조치가 따라서 들어가게 네. 되겠지요. 저는 이게 만약에 한덕수를 살려준다? 그러면 헌재는 나는 존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 정권에는 헌재는 존재하면 안 된다. 왜냐? 자기들이 재판해가지고 땅땅땅 해가지고 그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라고 한 거를 거부한 놈이 한덕수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그걸 풀어준다? 있을 필요가 없지. 자기가 한 말이나 하나 안 하나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덕수를 헌재가 풀어주게 되면 끝이다. 이게 필요 없다. 난 그 그렇죠. 생각이에요. 그래서 헌재가 이번에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 빠른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공직자들 탄핵에 있어서 너무 느슨한 잣대, 보수적 잣대를 들이대 갖고 하는 거 이런 걸 볼 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헌은 어떤 시기에라도 이루어질 테니까 헌재에 대한 어떤 그 조정 내지는 변화가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없애야 돼. 아이고. 없애야 되고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총리가 특검법 아무것도 안 하고 제2요구권도 안 하고 비상계엄 내란 행위 그냥 방조 묵인하고 모른 척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한덕수 공동은 이거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 총리하고 당대표하고 무슨 정권을 장난쳐. 그렇게 해도 돼? 만약에 그래서- 민주정권에서 그렇게 해도 돼? 헌법에 재판소 있을 필요 없잖아. 그렇게 그래서 하면. 제대로 된 대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짜 똑똑한 놈을 뽑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윤석열 날리고 났더니 그 밑에 있는 16부 장관부터 이 총리가 이렇게 모질이인데다가 스스로 정무적 판단을 못하는 놈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뽑은 죄라고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가지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한덕수가 이 헌재에 나와가지고 당시 계엄 동조는 당연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당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자기는 말리려고 했는데 말리는 게 안 들었고 절차상의 정당한 국무회의는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한덕수에 대한 판결이 어찌됐거나 끝나는 순간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대한 더 확실한 명분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절대 어떤 형태로든지 기각이라든지 이런 유의 업무 복귀에 관한 어떠한 법적인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면에서는 이거는 한덕수의 증언도 이번 재판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이 판결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자,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를 풀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쪽 애들은 그 얘기를 해요. 한덕수가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2명의 재판관들은 이번 평의에서 결정을 내릴 자격이 없다. 라는 식으로 한덕수가 한 게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한덕수가 다시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 앞에서 3명 중에 2명만 한 것 자체는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저들이 그런 논리를 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논리를 퍼버리면 아까 이 국장이 지적한 대로 모든 헌법재판소가 발의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한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헌재라는 기관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법 판정하는 기관의 가장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결정하는 것을 불복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헌재라고 하는 기관만이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 공무원 탄핵하는 거는 하고는 또 레벨이 다르단 말이야. 대통령이나 총리를 탄핵하는 걸 심의할 수 있다고 하는 헌재의 막강한 권한은 헌재 재판관들도 이게 내려놓기 싫은 이 일종의 자기들한테 큰 헤게모니거든. 그래서 결국은 헌재 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형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기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장관들에 대한 탄핵 기각을 해왔습니다만 이 윤석열만큼은 제대로 우리가 날렸다라고 하는 거를 갖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 헌재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생각들로는 차 있기 때문에 절대 기각 의견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중론입니다. 너무 짜증나는 게 그거야. 한덕수를 24일에 내놓고 윤석열을 26일이나 28일 할 거라고 전망하잖아요. 26일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날짜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이렇게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게 헌재야. 그래서 저들은 이제 그 그림을 내세우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2심에서도 받고 자기네들 윤석열도 탄핵이 됐으니까 이재명도 나오지 마라. 요 논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날짜를 일부러 맞추는 거야. 같이 묶어갖고 쉽게 말하면 가는 윤석열로 이재명을 같이 보내버리려고 하는 요런 수작을 걸고 있습니다만 이재명의 2심 선고가 의외로 뒤집혀갖고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점점 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 헌재 연구원의 발표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명확성 원칙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과잉 금지 원칙 위배,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 시 당선 무효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해석이, 그러니까 이건 본인의 말에 의존해갖고, 그러니까 명백하게 무슨 금품을 수수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광범위한 행위, 경력, 신분, 이런,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사안을 포함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처벌 대상에 넣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행위라는 표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헌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논문 내용은 연구관의 개인 견해일 뿐 헌재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쪽의 문제인 거죠. 이미 판사가 이 기소에 대한 공소장을 제안해갖고 수정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는 이미 이 공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이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 측이 이걸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심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더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내부 우리 안테나에 의하면 이 법조 기자들이 무조건 2심도 유죄가 난다라는 입장에서 유죄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입장으로 현재 기사들이나 예상들을 선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죄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와. 그래서 아마도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26일 날 우리 같이 죽자라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이재명은 무죄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탄핵이 인용이 돼버리면 쟤네들은 역으로 더블 펀치를 쳐맞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법부를 믿는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26일 날 판결과 이거를 같이 끌고 가는 게 만약 결과가 뒤집히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저쪽에는 더한 악재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나와야 맞는 거죠. 맞는 거고. 그리고 왜 이재용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겠습니까? 만약에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돼. 그리고 윤석열이 다시 살아 돌아와.
그럼 이재용 어떡할 거야? 윤석열 가만 안 두겠어요? 김건희가 가만 안 두겠어요? 아니, 안 놔두지. 이 만남을 통해 갖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막 엄청나게 직접 사고 있다고. 매입하기 시작했고. 외국인이 5천억대를 순매수했습니다. 음. 삼성전자. 근데 잘 보세요. 한겨레에서 이 기사를 대놓고 냈잖아요. 자, 윤석열이 돌아오면은 우리만 죽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겨레도 어차피 죽을 거고, JTBC, 네, JTBC도 MBC. 죽을 거고, MBC, 경향 다 죽어요. 예. 삼성도 지금 죽는다고 봐야지. 이렇게 삼성도 100% 죽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대자본을 비롯한 그러니까 결국 삼성이 우리나라의 작은 국정원이고 큰 국정원입니다. 사실 더 많이 안다는 얘기도 큰 있으니까. 국정원이야. 저기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법조계 안에 로펌이나 이런 데를 다 꽉 잡고 있고 사실상 언론도 광고로 길들이고 있는 게 삼성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 한덕수 선거 먼저 한다고 발표 나고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다 알아봤단 소리예요. 내가 볼 그렇지. 때. 그래서 이거는 대충 이 그림으로 흘러가는구나. 대세는 뒤집을 수 없구나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날짜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재명이라고 그러면 막 물어뜯어서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몰아가던 보수 논객들 있잖아. 대표적인 보수 논객 셋이 윤창중이까지 3명이 전부 다 창중이 또 그래? 윤창중이가 그 바닥에서 좀 힘이 있나 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재명이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재명이 잘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풀어내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좀 이상한데. 그 아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 얘기하면 코인 떨어지고 정규재, 김진, 그다음에 그거예요? 조갑제. 조갑재, 윤창중까지 윤창중? 전부 이런 맞네? 애들이 이재명에 대한 그립 윤창중. 그립. 아직 살아있어요?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들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거 코인 떨어지는 소리야. 그렇죠. 돈 안 나오는 소리란 말이지. 근데 얘네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뭐겠어? 그래서 뒤에 스폰서가 말을 바꾸라고 시킨 거예요. 그 얘들은. 코인만큼 주는 거지 뭐. 그렇지. 그 코인 사실 이상을 주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 코인도 사실은 삼성 묻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한 게 도대체 저 어르신들이 돈이 어디가 나서 슈퍼챗의 사이즈가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슈퍼챗 많이 쏜다고 해봐야 뭐 2만 원, 5만 원 뭐 요 정도 선에서 진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에도 슈퍼챗 쌓이는 거 보면 50만 원씩 막 띠리리리 순식간에 몇 천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요. 거기다 삼성카드나 삼성페이로 결제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막 외국 좀비들은 이제 이재용하고 이재명하고 형제다. 뭐 이런 아니 심지어 이재용이 파결해. 좌드래곤이랬잖아. 그래갖고 네? 뭐라고요? 리짜이룽이래. 리짜이룽. 네. 저기 잠깐만요. 그들은 지금 그들은 미쳤네요. 당신들 진짜. 그러다 죽어요. 골대인데 예. 골대. 그래서 리짜이룽이 리짜이밍이랑 지금 삼성이 파란색 이유가 넘어가는- 따로 있다. 막 넘어갔다. 걔네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삼성도 나라를 말아먹는 좌파가 됐다는 거야. 잠깐만. 제드래곤 이런 거 참으면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플라워 오빠 이거 참지 마요. 그리고 평소에 이재용 욕도 잘하잖아요. 화내요. 예. 굳이 만났을까? 굳이 아무도 안 만나잖아. 이재명만 만났잖아요. 이거를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모를까? 다른 대기업 회장들은 눈치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삼성이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조중동인데 저기요? 네? 김태용님께서 갑자기 10만 원. 아이고야. 아니 그런 듯이 감사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이런 고금은 올해 들어 처음이네요. 아니면 삼성에서 혹시 나오셨나요? 미전실이세요? 네, 네. 감사드리고요. 삼성 광고 환영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중동만 돌아서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 마지막까지 꾸무럭꾸무럭거리고 있으나 동아나 중앙의 논조는
이미 이 윤석열을 버렸다라고 봐진단 말이야. 근데 조선 너무 웃긴다. 김건희가 니들 죽인다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와. 민주당 누가 내가 조선일보 다 죽여버릴까 이러면은 뭐 언론 탄압이 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지랄 발광을 했겠지. 노무현 조선일보 대통령.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있어. 노무현 대통령한테 걔 지랄하던 거 생각하면은 쓰레기 새끼들 아주 그냥 근데 조선일보는 아주 내가 내내 흙이 들어가기 전에 니들 망하는 꼴을 반드시 볼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방금 질문으로도 올라왔는데 그러면 막상 탄핵되고 난 다음에 60일 안에 선거일 공포해야 되는데 불복하고 얘네들이 안 하면 어떡하냐라는 말씀 하시는데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요. 국무위원들과 총리 전체를 다 탄핵시켜버려도 됩니다. 다 전부 다 날려버려도 돼요. 그럼 누가 그 권한을 대행하냐면 이제 그 국무회의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을 국회의장이 대행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대통령이 탄핵이나 유고시에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한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선언하는 거는 그 대행인 국회의장이 이걸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까지는 이제 탄핵 인용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국무위원들을 남겨뒀습니다만 진짜로 헌법에 나와 있는 60일 안에 선거일 지정을 안 하고 한덕수가 만일에 버틴다. 그러면 다 날라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선언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뭐 시그널은 다 좋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희망을 갖고 있자고요.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투쟁하면 됩니다. 아.